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신 마취 중인 환자의 보이지 않는 통증,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 진통 통각 지수, 즉 ANI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리부터 가장 뜨거운 임상 논란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마취 관리의 아주 핵심적인 과제죠. 진통과 통각 사이의 균형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로 ANI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최신 근거들을 통해 이 기술이 임상적으로 정말 타당한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ANI의 실제 효용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내일이라도 바로 임상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현명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매일 수술실에서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통증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는 정말 너무나 익숙한 딜레마죠. 전신 마취 중인 환자는 의식이 없으니까 주관적인 아픔, 즉 페인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술적 자극에 대한 유해 수용성 반응, 즉 통각, 노셉션은 온몸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반응이 환자 예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의 통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늘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마취 관리의 핵심은 바로 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통제가 부족하면 환자는 수술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혈압은 요동치고 카테코라민이 분비되면서 결국 수술 후에 염증이나 통각 과민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막겠다고 진통제를 너무 과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호흡은 억제되고 속은 메스꺼워서 PMV로 고생하고 결국 회복실에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양날의 검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혈압이나 심박수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계가 너무 명확하죠. 첫째, 특이성이 너무 낮아요. 지금 혈압이 오르는 게 정말 환자가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혹시 수액이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마취 심도가 얕아진 건 아닐까요? 둘째, 반응이 너무 느립니다. 혈압이 오를 때쯤이면 이미 통각 자극이 한참 가해진 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한 발 늦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주관적입니다. 똑같은 혈압 150을 보고도 선생님과 저의 판단은 다를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한계들 때문에 뭔가 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의 주인공, 진통 통각 지수 AINI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를 통해서 통각의 단서를 찾아내는 이 기술의 원리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NI, 즉 Analgesia Nociception Index는 말 그대로 진통과 통각 사이의 균형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핵심 원리는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에 있어요. 자율신경계에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통각 자극은 이 엑셀러레이터를 콱 밟게 하고 반대로 편안한 진통 상태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게 합니다. ANI는 심장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바로 이 브레이크, 즉 부교감신경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측정해서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간단하게 보여주는 기술인 거죠.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이 뛸 때마다 그 간격, 즉 RR 간격을 계속 측정합니다. 근데 이 간격이 기계처럼 완벽하게 일정하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빨라졌다 느려졌다 변하거든요. 이게 바로 심박 변이도 HRV입니다. ANI는 이 HRV의 여러 신호 중에서도 특히 숨을 쉴 때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화, 즉 고주파 성분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주파 성분이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증 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부교감신경 활동이 줄어들고 이 고주파 성분의 힘이 약해지면서 ANI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진통이 잘 되면 ANI 수치는 다시 스르르 올라가는 아주 직관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이 0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표가 아주 유용한 가이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ANI가 50에서 70 사이를 그린존, 즉 적절한 진통 상태로 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목표 지점이죠. 수치가 70을 넘어서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어쩌면 진통제가 과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5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이건 경고등입니다. 지금 당장은 혈압이 괜찮더라도 곧 통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이죠. 따라서 ANI가 5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혈압이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모니터 활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리는 그럴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과연 실제 우리 임상 환경에서 통각 자극을 얼마나 잘 반영할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ANI의 임상적 타당성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정말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험실에서 인공적인 자극을 주면서 테스트하기도 하고 실제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그대로 관찰하기도 했죠. 놀랍게도 그 결과는 상당히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3년 험 등의 리뷰 논문이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행에 제니 연구를 보면 복강경 수술에서 첫 투관침을 넣는 순간처럼 명확한 통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 ANI 수치는 약속이나 한 듯이 뚝 떨어졌습니다. 보세리의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떨어진 ANI가 곧이어 나타날 혈압 상승 같은 혈압학적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레도스키의 연구에서는 통각 자극으로 감소했던 ANI가 펜타닐을 주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통제 효과까지 잘 반영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웨버의 연구에서는요, ANI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심박수보다 통증 자극을 훨씬 더 민감하게 잡아낸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ANI가 통각 자극을 신뢰성 있게 반영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많은 연구들이 ANI가 통각 자극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실제 환자에게 이점에 가져다 주는가? 이 부분이 바로 현재 ANI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ANI의 존재의 이유를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 말 그대로 100만 불짜리 질문일 겁니다. ANI의 모니터를 보면서 진통제를 조절하면 과연 우리가 기존 방식보다 더 스마트하게 마취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정말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연구 결과들은 그렇다고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 연구들은 결과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어떤 연구에서는 ANI를 썼더니 레미펜타닐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아무 차이 없다고 보고했죠. 한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논란의 실마리를 풀어줄 아주 중요한 메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표 2023년 헝 등의 연구인데요. 6개의 잘 설계된 무작위 대조 연구, RCT를 종합해보니 결론적으로 전체 환자에서는 ANI를 쓰나 안 쓰나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위 그룹을 분석해보니 여성 환자에 한해서는 ANI를 사용했을 때 진통제 사용량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까요? 헝의 메타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성별 차이입니다. 애초에 심박 변이도 자체가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여성에서 ANI가 더 잘 작동했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어떤 흡입 마취제를 썼느냐도 중요합니다. 연구를 보면 데스플루람보다는 세보플루람 마취 하에서 ANI의 효과가 더 뚜렷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셋째, BIS 같은 뇌파 모니터를 함께 썼는지도 변수입니다. 마취 심도를 일정하게 통제했을 때 순수하게 진통제 조절 효과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ANI가 효과 있다, 없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수술 중 진통제 사용량도 문제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환자는 더 편안해졌는가 하는 거잖아요. 수술 후 통증이 줄고 회복이 빨라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역시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업동 같은 연구에서는 ANI를 썼더니 수술 후 통증 점수와 진통제 요구량이 모두 줄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연구들도 많아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러한 논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ANI는 분명히 기존에 없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표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표가 선생님들의 임상 판단을 도울 간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중 ANI를 50, 70 범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5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진통제 추가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70 이상으로 계속 높다면 감량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숫자 하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ANI는 내비게이션의 추천 경로일 뿐 운전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혈압, 심박수, BIS 등 다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NI 수치를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되는 레드 플래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원리상 심박 간격이 규칙적이어야 하므로 심방세동 같은 심각한 부정맥 환자나 심장박동기를 단 환자에서는 아예 측정이 안 되거나 엉뚱한 값을 보여줍니다. 또 아트로핀이나 베타 차단제처럼 자율신경계 자체를 건드리는 약물을 썼을 때도 수치가 왜곡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케타민을 사용하는 등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ANI 수치 해석에 한 발짝 물러서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을 4가지 핵심 걸고 사항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표는 ANI 50에서 70 유지. 둘째, 개입 시점은 ANI가 5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셋째, ANI의 가장 큰 장점인 민감도를 적극 활용할 것. 혈압이 오르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신호로 삼아서 예방적으로 조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ANI를 절대적인 정답지가 아니라 어두운 바다를 항해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유용한 나침반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항상 선장인 우리 맞춤과 의사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험 등의 리뷰 논문이 내린 이 결론이 현재 ANI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문헌들은 ANI가 통각을 반용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하지만 ANI의 임상적 이점에 대해 더 큰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ANI가 통증을 감지하는 능력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환자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애니와 같은 객관적 통광 모니터링 기술은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정밀한 환자 맞춤형 마취를 향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보이지 않는 통증을 이렇게 숫자로 가시화하려는 시도들이 결국 마취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일 선생님의 수술방에서는 이 나침반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발표될 연구 결과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작은 영감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